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의 생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방원, 여기서 원전주의 대장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거래대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하고요. 네, 삼전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세 종목이 거의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시장입니다. 볼 게 또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이승석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슬기롭게 투자 생활 잘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거두고 계실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요즘에 보셨던 종목들이 오늘도 시세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 시장이 쉽게 밀리지가 않는 아주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 동향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아마 옆으로 눕는 횡보성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직후 어제죠. 바로 이제 이 윗선을 돌파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갭까지 주면서 해외 증시 쪽보다 요즘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금 쉬어가는 약간 좀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거는 한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토마토 TV에 다시 4월 28일부터 출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의 공급이 많은 시장이니까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어제도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ECB에서 이제 금리 정책이 발표 예정이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ECB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그다음에 한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기타 국가, 중국도 그렇고 다 금리를 낮추는 게 우리 증시에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CB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다음 주 증시에도 큰 악재 요인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재료 노출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오히려 조금 밀려주기를 좀 기대한다면은 쉽게 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이 좀 조정 보이는 거를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 편입할 시점이라는 점을 좀 먼저 전략적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종목 쪽을 좀 가볼게요. 종목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이제 대략 이제 17,000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원전주만 보지 마시고 태용 이제 이 그 폭력 쪽의 종목군을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밀렸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팔기는 아깝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한 70에서 75% 정도 내외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제가 이 종목을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이냐를 우리가 놓고 좀 시장 성격을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점 어쨌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제가 어제도 아침에 얘기 드렸죠.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뭐 장비주도 있고 뭐 또 오늘 유니텍스트 같은 종목은 하이닉스 관련 호재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뭐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죠. IT 중 특히 반도체에서는 전 유일하게 지난주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부터도 계속 하이닉스만 전 바라봅니다. 다른 종목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오늘만 해도 벌써 주가가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한 10% 가까이 이제 오르고 있죠. 뭐 굳이 막 다른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죠.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재료나 이슈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오늘 좀 전강무역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원전은 이제 어쨌든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원전의 하이라이트는 체코에서의 소식일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 약간 조절을 필요하다는 말씀도 물론 드렸습니다. 물론 전량 매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원전은
체코에서는 웃지만 신정부에서 원전을 배제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부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재생 쪽으로 정책이 집중되지 원전은 기존의 시설 유지, 보수 뭐 이런 쪽으로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쪽 이슈에 웃고 내부적으로는 좀 울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대가지고 종목을 좀 압축하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주사는 이제 어제 뭐 제가 지주사를 그동안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려왔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한화를 올라가면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때 이제 요 날부터 그 당시에 한 지주사를 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화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이제 하나를 갖다 아이고 차트가 좀 이상해졌네요. 자, 요거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올라오면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안정성 있는 종목 쪽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이런 보험주 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 하나생명이나 이런 종목들 미래에셋생명 같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이게 비중 이동해 놓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이쪽도 아직은 매도할 섹터가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간다면 주도주 쪽이 움직이고 지주사 좀 쉬고 주도주 좀 쉬면 다시 지주사는 움직일 겁니다. 계속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될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꾸준히 주도주가 안 죽는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조선주는 좀 전강 후약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6월 24일 날하고 6월 25일 날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죠. 여기서 이제 유럽의 그 국가들이 그 방위비 증액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좋은 이슈가 전달될 겁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조선방산 그때까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오늘장에 궁금하셨던 부분을 콕콕 집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투자 전략도 오늘 어떻게 내주실지 요점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자, 6월 5일 슬기로운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금요일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가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바로 올라오고 카카오페이, 뱅크 등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 좋고요. 네이버도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이 오죠. 자, 이슬 종목군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AI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최전방에 있는 사업군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AI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랑 협의할까요? 뭐 중소형 업체들 무슨 관련주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뭐 무슨 AI 이런 기업들하고 상대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플랫폼의 최앞단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거고 그동안 오랫동안 주가 소외받았던 현상을 좀 탈피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이버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뱅크도 아예 인터넷 뱅크도 있죠. 그다음에 페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죠. 물론 여기다 뭐 그 관련해서 게임도 있고 카카오 본사도 있고 좀 카카오 쪽을 좀 압축해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 같이 볼 게 아니라 좀 압축해서 카카오 쪽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 정부가 이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관련 기업은 역시 신재생 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쪽이 어제 전강후약성 오늘 뭐 이 원전처럼 그 되밀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계속 꾸준하게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이 한화든 HD, 현대, 두산, SK 뭐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언급드렸고 그다음에 태웅, 그다음에 화장품 계속 보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종목이 이제 또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주 요즘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알게 모르게 많이 온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쪽이 전통적으로 이제 뭐냐면 중국하고 관련된 주죠. 뭐 GKL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꾸준히 강조드렸던 실리콘2나 그다음에 또 그 코스맥스라든지 이 화장품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신정부 취임 이후에 미국하고의 반응과 중국하고의 반응이 완전 다르죠.
중국은 굉장히 친화적인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고 있죠. 글쎄요, 조만간에 어쨌든 중국하고의 좀 관계 개선, 이전 정부에서 잊지 못했던 관계 개선이 일어난다면, 그다음에 또 중국은 현재 통화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 경기부양책에 나올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마 6월 한 달 동안 내내 제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기 때문에 적극 매수 관점이고요. 자칫 다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압축 대응 필요하다. 요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정도 수익의 기회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